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뇌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퍼져 있어요.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640km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을 길이가 고작 주먹 2개 크기의 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혈관 안으로 피가 쉼없이 흐르면서 뇌세포에 산소를 전달하죠. 뇌세포는 산소가 5분만 끊겨도 죽기 시작해요. 다른 세포들은 좀 버텨요. 하지만 뇌세포는 못 버텨요. 단 5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느다란 혈관들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어요. 마치 오래된 아파트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물이 잘 나오니까요. 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배관이 막힌 거죠. 우리 뇌혈관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좁아지고 있어요. 너무 느려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밤이에요. 여러분이 깊이 잠든 그 시간 동안 혈관이 막히는 속도가 확 빨라져요. 왜 그럴까요? 밤새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시니까요. 7시간, 8시간 동안 수분 공급이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피가 어떻게 될까요? 꿀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맑고 흐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걸쭉해지잖아요. 숟가락으로 떠도 뚝뚝 떨어지지 않고 늘어나죠. 우리 피도 똑같아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끈적끈적해져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해요. 이때 혈액 점도가 평소보다 25%나 높아져요. 4명 중 1명꼴로 더 끈적한 피가 혈관을 흐르는 거예요. 끈적한 피가 좁은 혈관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대로 물 마시는 거랑 빨대로 된장찌개 건더기 빨아 마시는 거랑 다르잖아요. 혈관벽에는 밤새 찌꺼기가 더 많이 달라붙어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전 덩어리들이요. 이게 매일 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1년, 10년.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처음에는 아주 가는 실핏줄 하나가 막혀요. 너무 작아서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요. 1개, 5개, 10개, 20개 막힌 혈관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어느 날 큰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경색이에요. 아니면 혈관이 압력을 못 이기고 터져요. 그게 뇌출혈이에요. 둘 다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그 행동이요. 바로 그게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알람 소리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죠. 화장실 급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화장실로 걸어가요. 찬물로 세수하고 이 닦고요. 그게 일상이잖아요. 40년, 50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순간 여러분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확 올라가요. 평소보다 30에서 40까지 치솟아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 끈적해진 피, 밤새 좁아진 혈관, 거기에 갑자기 치솟는 혈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좁은 골목에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거기로 대형 버스가 억지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 이 4시간 동안 뇌경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하루 전체 뇌경색 환자의 40%가 이 시간대에 집중돼 있어요.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밤새 끈적해진 피, 갑자기 오르는 혈압, 급하게 움직이는 몸.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잖아요.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신 분, 새벽에 일어나서 물 마시려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신 분, 아침 식사 준비하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신 분, 왜 하필 아침이었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어제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뇌혈관 중에 한두 개는 이미 막혔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작아서 증상이 없었을 뿐이에요. 의학적으로 이걸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불러요. 증상은 없지만 이미 뇌경색이 시작된 거예요. 60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이 이런 무증상 뇌경색을 가지고 계세요. 뇌 MRI를 찍어보면 작은 흰 점들이 보여요. 그게 다 막힌 혈관의 흔적이에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수도관이 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오죠. 그런데 억지로 수도꼭지를 세게 틀면요. 관이 터져요. 압력을 못 버티니까요. 우리 뇌혈관도 똑같아요. 밤새 혈액이 걸쭉해져서 잘 안 흐르는 상태인데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면요. 막히거나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너무 쉬워서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약도 필요 없어요.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돈도 한 푼 안 들어요.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의 순서만 바꾸면 돼요. 딱 5분이면 충분해요.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 영하 10도에 밖에 세워둔 차 있잖아요. 시동 걸자마자 바로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상해요. 엔진 오일이 아직 차갑고 걸쭉하거든요. 그 상태로 급출발하면 엔진 부품들이 마모돼요. 그래서 시동 걸고 잠깐 기다리잖아요. 엔진이 예열될 때까지요. 오일이 부드럽게 돌 시간을 주는 거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 안 돼요. 예열이 필요해요.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깨워줘야 해요. 어떻게 깨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건강하게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해요. 등산도 가고 친구들 만나서 맛집 탐방도 해요. 해외여행도 다녀요. 다른 한쪽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봐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요. 가족들이 매일 간병해야 해요. 똑같이 나이 먹는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아침에 눈 뜨고 처음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전부예요. 이 5분이 여러분 뇌혈관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30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뇌혈관 환자를 만났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오신 분들, 뇌출혈로 의식 잃고 오신 분들, 반신불수가 되신 분들, 말을 못하게 되신 분들, 매일 그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어요. 뇌경색은 막을 수 있는 병이에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지금 바꾸면 막을 수 있어요. 그분들 보면서 항상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습관을 바꿨더라면 쓰러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병원에서는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진료 시간이 5분, 10분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검사하고 약 처방하기도 바빠요. 생활 습관 교육은 거의 못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약이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아침 5분 루틴만 제대로 지켜도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요. 끝까지 보시면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립니다. 71세 박영숙님. 박영숙님은 평생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셨대요. 남편 아침 챙기고 자식들 도시락 싸고 손주들 등교시키고 45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고 국 끓이는 게 몸에 완전히 밴 거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1월이었는데 유난히 추운 날이었대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부엌으로 가셨어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요. 그게 늘 하던 대로였으니까요. 부엌에서 밥솥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더래요. 밥주걱을 집으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대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리도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벽을 잡으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남편분이 이상한 소리에 나와 보니까 박영숙 님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대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한쪽 얼굴이 축 처져 있었대요.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가셨어요. 응급실 도착했을 때 혈압이 195였어요. 뇌 CT 찍어보니 뇌경색이었어요. 중대 뇌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셨어요. 오른손 힘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젓가락질이 어려워지셨어요. 글씨도 삐뚤빠뚤해지셨고요. 45년 동안 하셨던 요리를 이제는 혼자서 못하세요. 칼질이 어려우시거든요. 제가 보호자분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이 이랬어요. 항상 벌떡 일어나셨어요. 물도 안 마시고 바로 부엌으로 가셨어요. 새벽이라 빨리 밥 해놔야 한다고요. 평생 그러셨어요. 그 습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박영숙님은 퇴원 후에 저한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시는 방법이 문제였어요. 밤새 끈적해진 피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막힌 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일어나셨으면, 물 한 잔만 먼저 드셨으면 막을 수 있었어요. 박영숙 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간단한 건데요.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요.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TV에서도요. 그래서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박영숙 님께 새로운 아침 습관을 알려드렸어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에요. 눈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물 한 잔 먼저 마시기, 침대에서 3분 정도 스트레칭하기, 옆으로 돌아서 천천히 일어나기, 이 세 가지였어요. 박영숙님,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셨어요. 하지만 의사가 하는 말이니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침대 옆에 보온병을 놓아두셨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두시는 거예요. 알람을 5분 일찍 맞추셨어요. 여유 있게 일어나시려고요. 처음 일주일은 힘드셨대요. 45년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눈 뜨면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참으셨어요. 누운 채로 보온병 물을 드셨어요. 2주쯤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물 마시는 게 자연스러워졌고요.
한 달 후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졌대요. 어지럼증도 줄었고요. 3개월 후 정기 검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혈압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약 먹어도 150 넘었는데 이제는 130으로 안정됐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셨어요. 뭘 하신 거냐고 물으셨대요. 6개월 후에는 혈압약 용량을 줄였어요. 1년 후에는 약을 반으로 줄이셨어요. 물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간 거예요. 뇌 MRI 검사에서도 새로운 막힘이 없었어요. 지금 박영숙님은 75이세요. 오른손 힘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으셨지만 일상생활은 잘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요. 손주들 학교 끝나면 데리러도 가세요. 지난달에는 딸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박영숙님이 그러세요. 그때 쓰러지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이제는 주변 분들께 꼭 말씀하신대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물 먼저 드세요. 그렇게요. 여러분, 이게 박영숙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30년 동안 봐온 수천 명의 환자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고 물 안 마시고 바로 움직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 습관을 바꾼 분들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이 줄고 뇌혈관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해야 할 것들이요. 이것만 지키면 뇌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요. 첫 번째,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물이에요. 눈 뜨고 제일 먼저 물 한 잔 드세요.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주거든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6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45% 낮았어요. 심근경색 위험도 35% 낮았고요. 물 한 잔 때문에요. 왜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물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요. 끈적끈적하던 피가 묽어지는 거예요. 혈액이 묽어지면 혈관을 흐르기가 쉬워져요. 특히 뇌혈관처럼 가느다란 혈관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요. 빨대로 꿀 마시는 것과 물 마시는 것의 차이예요. 67세 김진호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진호님은 15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약을 꼬박꼬박 드셨는데도 혈압이 잘 안 떨어졌어요. 항상 145에서 15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했어요. 가끔 어지럽기도 했고요. 저는 김진호님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하셨어요. 나이 들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물까지 마시면 더 자주 가야 한다고요. 새벽에 잠도 설치는데 물 때문에 더 자주 깨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따님이 설득하셨어요. 아버지 건강 때문이라고요. 침대 옆 탁자에 보온병을 두셨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채워두셨고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물을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 2주는 적응하느라 힘드셨대요. 눈 뜨면 물 마시는 게 자꾸 잊어지셨대요. 그래서 알람 이름을 물 마시기로 바꿔 놓으셨어요. 핸드폰 화면에 물 마시기가 뜨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습관이 됐대요. 눈만 뜨면 자동으로 손이 보온병으로 가더래요. 2달째부터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대요.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고 뒷목도 덜 뻣뻣했어요. 어지럼증도 많이 줄었고요. 3개월 후 검진 때 깜짝 놀라셨어요. 혈압이 155에서 135로 떨어졌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혈압이 낮아진 거예요. 당화혈색소도 조금 떨어졌어요. 물 한 잔의 힘이었어요.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한 컵, 약 200ml에서 250ml면 충분해요. 찬물은 피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해요. 위장에도 자극이 되고요. 천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흡수도 빠르고 혈관에도 부담이 없어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드세요. 3분에서 5분 정도 걸려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가요.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도 있고요.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천천히 드세요. 물을 마시면 30분 안에 혈액이 묽어져요. 끈적하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물에 레몬을 짜서 드시면 더 좋아요. 레몬 반 개 정도를 짜서 물에 타 드세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분해하는 효과도 있고요. 레몬의 구연산은 혈액을 맑게 해줘요. 레몬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물만 드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 자체예요. 침대 옆에 물을 준비해 두세요. 눈 뜨자마자 마실 수 있게요. 화장실 가기 전에 먼저 마시세요. 이불 걷기 전에 먼저 마시세요. 두 번째, 침대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에요. 물 마시고 2분에서 3분 후에 해보세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이에요.
먼저 기지개를 펴세요.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발끝도 아래로 쭉 펴고요. 온몸을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밤새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주는 거예요. 이걸 3번 반복하세요. 다음은 발목 운동이에요.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겼다가 반대로 쭉 펴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요. 다리에 고여있던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다음 무릎 구부리기예요. 누운 채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펴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양쪽 각각 5번씩이면 충분해요.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목 운동이에요.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5초 유지하고요. 왼쪽으로도 똑같이 하세요. 양쪽 3번씩만 하면 돼요. 뇌로 가는 혈관이 목을 지나가거든요. 경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경동맥 혈류가 좋아져요. 목을 돌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빠르게 돌리면 안 돼요. 아주 천천히 돌리세요. 한쪽으로 도는데 5초 정도 걸리게요. 빠르게 돌리면 오히려 어지럽고 목에 무리가 가요. 이 동작들 다 해봐야 3분이면 충분해요. 연세대 의대 순환인외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침대에서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뇌 혈류량이 20% 증가했어요. 뇌로 가는 피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73세 이순옥님 경우를 보세요. 이순옥님은 매일 아침 손발이 저리고 뻐근하셨어요. 특히 겨울에 심했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물건 짚기가 힘드셨고요. 다리가 뻣뻣해서 첫 발걸음 떼기가 무서우셨대요. 혈액순환이 안 됐던 거죠. 저는 이순옥님께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어요. 기지개 펴기, 발목 운동, 무릎 당기기, 목 돌리기 이 4가지요. 각 동작을 3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어요. 늙어서 아침에 몸도 무거운데 운동까지 하기 싫다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전화로 확인해 드렸어요. 어머니 스트레칭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을 하셨어요. 한 달 후에 이순옥 님이 검진 오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밝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손발 저림도 많이 줄었고요. 특히 손가락이 부드러워져서 오랜만에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셨대요. 단 3분 스트레칭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거예요. 3번째,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예요. 스트레칭까지 했으면 이제 일어날 차례예요. 여기서 절대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해요. 왜 그럴까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요. 중력 때문에 피가 확 다리로 쏠려요. 그럼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줄어들어요. 이때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하고요. 심하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러요.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400명을 조사했어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분들 중 18%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했어요. 천천히 일어나는 분들은 4%에 불과했고요. 차이가 4배 이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먼저 옆으로 누우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요.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옆으로 도는 거예요. 그 다음 다리를 침대 밖으로 천천히 내리세요. 팔로 몸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세요. 이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자세가 됐죠. 여기서 바로 일어서면 안 돼요. 앉은 채로 20초에서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에서 혈압이 안정돼요. 몸이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서세요. 침대 모서리나 벽을 잡고 천천히요. 서고 나서도 바로 걷지 마세요. 10초 정도 제자리에 서 계세요. 몸이 완전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혈압 변화가 완만해져요. 뇌로 가는 혈액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어지럼증도 안 생기고 넘어질 위험도 확 줄어요. 70세 최정희님 경우에요. 최정희님은 아침마다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다니셨어요. 한 번은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셨어요. 문틀에 이마를 부딪혀서 꿰매셨고요. 그 이후로 아침이 무서워지셨대요. 혼자 일어나기가 두려우셨대요. 저는 최정희님께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옆으로 눕고 다리 내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천천히 서기 이 4단계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하지만 아드님이 매일 아침 영상통화로 확인해 드렸어요. 어머니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한 달을 실천하시니까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이 전혀 무섭지 않으시대요. 혼자서도 안전하게 일어나세요. 가족들도 안심이고요. 작은 습관 변화가 최정희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4번째, 화장실 가기 전에 잠깐 걷기예요.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일어났으면 바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방 안을 천천히 1분에서 2분 정도 걸어보세요. 침대에서 창문까지, 창문에서 문까지 그냥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화장실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특히 변을 볼 때요. 변 볼 때 힘을 주면 혈압이 확 올라가요. 평소보다 4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이러면 정말 위험해요.
의학적으로 이걸 발살바 효과라고 해요. 숨을 참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 가슴 안에 압력이 올라가요. 그럼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힘을 풀면 갑자기 혈압이 확 치솟아요. 이 순간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어요. 일어나서 잠깐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몸이 완전히 깨어나요. 장 운동도 활발해져서 변보기도 더 수월해져요. 억지로 힘을 안 줘도 돼요. 66세 박준영님 사례예요. 박준영님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힘을 많이 주셨어요. 변비가 있으셨거든요. 한 번은 변 보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지셨어요. 변기에서 바닥으로 그대로 넘어지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박준영님께 화장실 가기 전에 방 안을 2분 정도 걸으라고 했어요.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일어나서 걷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라고요. 최소한 일어난 지 10분 후에 화장실 가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급해서 못 참겠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화장실이 급하시니까요. 하지만 실천해 보시니까 달라지셨대요. 10분 정도 걸으니까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오히려 변보기가 더 편하셨대요. 힘도 덜 주게 되고요. 3개월 후에 박준영 님이 정기검진 오셨어요.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혈압도 안정됐고요. 변비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아침 5분 안에 해야 할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천천히 일어나기, 잠깐 걷기예요. 다 합쳐도 5분이면 충분해요. 이게 바로 뇌를 지키는 황금 루틴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더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첫 번째 물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혈액 점도를 낮추는 거죠. 두 번째 물 한 잔은 소화와 전신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해요. 효과가 다른 거예요. 고려대 의대 연구에서도 아침에 물 2잔 마시는 분들이 한 잔만 마시는 분들보다 혈액 점도가 25%더 낮았어요. 자, 그럼 혈관 건강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도 궁금하시죠? 등푸른 생선, 채소, 통곡물 같은 음식들이 혈관에 정말 좋아요. 반대로 가공육이나 튀김은 피하셔야 하고요.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수면도 중요해요. 이 내용은 분량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5분 루틴에 집중해 주세요. 이것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피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거라고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뇌경색은 막을 수 있는 병이에요. 아침 습관만 바꿔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요.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고 물도 안 마시고 가공육이랑 튀김 자주 먹고 운동도 안 하면요. 혈관이 점점 막혀가요. 처음에는 작은 혈관부터 막혀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죠. 하지만 계속 쌓여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말을 못 하게 돼요. 심하면 의식을 잃어요. 응급실에 가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안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몇 달, 때로는 몇 년씩요.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장애를 안고 살아가요. 평생 누군가 도움 없이는 못 살게 돼요. 가족들도 지쳐요. 간병하느라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잠깐 걷고 이 5분만 지키면요. 혈관이 깨끗해져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혈당도 안정되고요.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천천히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차요. 8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손주들이랑 여행 다닐 수 있어요. 등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요. 병원 신세 안 지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건강한 노후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 드세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침대 옆에 물을 준비해 두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눈 뜨면 습관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참으세요. 물부터 드세요.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져요. 2주일 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져요. 한 달 하면 완전히 습관이 돼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예요. 뇌경색을 막을 수 있어요.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돼요. 약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해요. 오늘 배운 습관들 꼭 실천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자매께, 친구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정보니까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건강이 첫 번째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 정보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건가요?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물 한 잔 마시겠다고요. 여러분의 그 약속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이 약속이 곧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